어쩌면 당신은 살아오면서 종종 참 착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처음엔 따뜻한 칭찬처럼 들렸고 어느 순간부턴가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언제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해왔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부탁을 해도 정색하지 않고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마음이 찢어질 만큼 속상한 일이 있어도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침묵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또 억눌렀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지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누군가를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마치 그게 본분인 것처럼, 도와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 좋은 사람은 과연 당신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라는 이상적인 인물을 연기한 또 다른 자아였을까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란 자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기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고통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남들이 바라는 좋은 사람, 무조건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진짜 나를 서서히 밀어내왔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을 칭찬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늘 친절하며 갈등 없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그 칭찬 뒤에 가려진 당신의 점점 지쳐가는 심신, 말할 수 없는 고독감,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허전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난 누구보다 잘하려고 했고 잘해왔는데 왜 내 안은 점점 무너져가는 것 같은 걸까? 왜 착하게 살았는데도 인생은 자꾸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걸까? 그 질문의 끝에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그 절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사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어릴 적 당신은 아주 일찍부터 세상의 룰을 배워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고 속마음을 드러내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건 이기적인 거야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싫어도 괜찮은 척, 상처받아도 웃는 척, 속이 끓어도 조용히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잘라내고 깎고 덮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건 선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잊혀졌습니다. 진짜 당신은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구축된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사실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하나씩 조립해 만든 인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인형을 입고 살았습니다. 늘 정답처럼 행동하고 옳은 반응을 선택하며 모난 곳 없이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면 어딘가에서 미묘한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처음엔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의 시작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자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기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되지 못하는 상태다. 절망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당신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 절망은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지한 절망입니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죠.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 최면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의 절망은 조용하고 교묘합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아는 절망입니다. 이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땐 숨이 막힙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칭찬하고 기대하지만 정작 당신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무너져 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이미 착한 사람이란 가면을 오래 써왔기에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외로움은 나는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라는 자책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절망, 바로 자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감정이 어떻게 소리치고 있는지를.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을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는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조차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가장 파괴적인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자괴감, 공허감, 외로움,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격렬하게 소용돌이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기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도와줬다고 두 번, 세 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거절하면 너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화를 내면 왜 이러는 거야 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 결국 착한 사람은 상대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가장 먼저 소모되고 가장 먼저 배신당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줄 알았어. 넌 늘 도와줬잖아. 왜 갑자기 변했어?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당신이 오랜 시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상대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의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절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배신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키에르케고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신 앞에서의 진실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 문구가 아닙니다. 이건 고백이고 외침이며 동시에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철학입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위선과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가면을 스스로 찢고 벗어던지는 고통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 예에 바르고 유순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혼의 죽음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간다고. 우리가 그동안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 역할이 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할 없이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는 착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불편하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억지로 미소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여유가 없을 땐 그저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에서 진짜 사람으로 넘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부디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 착해서 자주 상처받아. 정말일까요?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는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진심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싫은 걸 좋다고 말하고 괴로워도 괜찮은 척하며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혼자서 감당하고 버텨내고 또 웃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망가졌던 겁니다. 그건 착함이 아니라 거짓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삶은 반드시 절망을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착한 사람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로 걸어갈 것인가? 진짜 자유는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진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조작되지 않는 나, 남의 기대에 맞춰 조립되지 않은 나, 오직 나로서 존재하는 나. 세상은 앞으로도 당신이 계속 착하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당신이 참으면 모두가 편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 착함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 착함은 당신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했고, 무너뜨렸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당신을 절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절망과 평생 싸웠습니다. 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내면의 고통과 마주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외로운 투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는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합니다. 너는 지금 진짜 너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 거울 앞에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억눌려 있었던 당신의 진심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내가 되고 싶다.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던 절망이 끝이 납니다. 그 자리에 다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은 더 이상 누구의 기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